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저희 조지아가 말이에요, 열대우림 지대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한 번씩 그 소나기가 한 1시간가량 쏟아지고 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그런 이상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정말 울창하기가 어떻게 뭐 정말 열대우림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고 잔디 장난 아닙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정말 예측 불허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다잡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휴가 갈 사람은 다 가고 인생은 흘러가고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날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어떨 때 불안해요. 언제 비가 오나, 또 비가 쏟아지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신분 문제로 고생하시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정 변호사님이 나오시면은 늘 제가 후련한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김재정 변호사님 모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점 스타일이 멋져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날씨 요새 정말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아니, 조지아에 몇 년 사셨어요? 한 2008년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저 1996년부터 살았는데 이렇게 계속 매일 비가 오는 날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요. 네, 정말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진짜. 얘기를 꺼내려고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네. 내 잘못이 아닌 경우 뭐 어떤 경우라도 이 비가 오면 네. 사고의 확률도 높고 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차선도 그쵸. 잘 안 보여서 이제 경찰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하시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경찰에 걸리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요즘은 경찰 중에도 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한국 경찰분들이. 어. 그래서 어떤 한인 분들은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나 원래 불체인데 워싱턴에 가서 여기선 조지아 자격증이 안 나와서 워싱턴에서 받아왔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니까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경찰인데 그렇죠. 한국 사람이기 전에 정말 이제는 그렇죠. 경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콜트에서도 다들 조지아는 특히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좀 신분을 의심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국제 면허증 딱 주면 그치 맞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 국제적인 거 티켓 주고 뭐하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네 가십시오 했었고 그런데 요즘은 조지아는 분위기가 달라져서 다른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불체자인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요. 지금 그 타주 면허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이해 못하는 시청자들도 계실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면허증을 받으려면 아니면 갱신하려면 네.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없는 몇 개의 주에 가서 네. 면허증을 받아오시는 네. 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운전을 네.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훨씬 더 자유로웠었는데 2014년, 2015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정말 불법 체류자들이 그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는 주가 한계가 정해져 있고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온 것을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조지아주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카운티에서는 벌금을 일부러 더 많이 붙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네. 눈치를 챘다는 얘기인가요? 많죠. 눈치를 많이 챘어요. 그리고 잘 알아요. 음. 저희가 변호사로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검사들하고 사실 협상을 하잖아요. 이미 검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뻔하지 않냐. 그러면 왜냐하면 조지아에는 규칙이 뭐냐면
무조건 조지아로 이사를 오면 30일 내에 조지아주 면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솔직하게 나 여기서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언제 이사 오셨어요? 그러면 30일 내에 이사 왔으면 다행인데 2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너무 솔직하게 우린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눈치가 탁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조지아 면허증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당신이 불체자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냥 이제 보통 뭐 스피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교통 법률을 갖다가 어겨서 받는 벌금은 몇백 불 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너가 당장 가서 조지아주 면허증을 갖고 와. 그러면은 디스미스 시켜줄 거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불체자니까. 불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는 거예요. 눈치로. 눈치로 아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대신 이거 디스미스 시켜줄 테니까 다른 걸로 바꿔줄 테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기억에도 안 남고 운전면허증 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줄 텐데 벌금이 막 1,500불, 2,000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꼭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다 되고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가끔씩 이제 그냥 콜트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네 카운티로 가고 아이스로 가고 그런 슬픈 일도 있고 그래요. 아니 우리 김재정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불체자에 대해서 어쨌든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살짝 피해갈 수 있는지 팁이 사실 그 넌지시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 잘 새겨 들으면 네. 왜냐면은 지금도 2년 전에 이사 왔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 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하라고 조언할 수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말 절대 안 그러면 안 돼요. 30일 이내 여러분 그렇죠. 이사 왔다고. 여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새겨 들으세요. 예. 3년 전에 이사 왔는데 깜빡 잊었다는 것도 핑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나는 지금 타주에서 여행 중이라거나 그죠? 그런 거는 괜찮은 답이지만 거짓말을 하라고 저는 조언할 수 없습니다. 네,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팁.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시민권 취득 시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클리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저 뉴난에 사시는 분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나는 시민권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명쾌하게 답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주셨죠? 네, 바로 줬습니다. 돈 안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방송국으로 이메일 주시면은요, 저희가 김재정 변호사님한테 바로 연락드립니다. info@ktnatlanta.com으로 필요하신 거, 꼭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이메일 주시면은 김재정 변호사님이 바로 연락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운전면허증 타주 소지, 그러니까 타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빗길에 이제 뭐 사고도 나고 이랬을 경우 당황하는데 만약에 타주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경찰이 약간 눈치 딱 해서 뭐 언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야. 내가 바쳤어.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이사 왔어요? 이러면 뭐 여행 중이라던가 뭐 30일 이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불체자 구제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요즘 더군다나 그 이제 국경에서 그 특별히 어떤 인종들은 이제 막 걸리면 국경에서 걸리면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그 두 군데에서 조지아에서는 아틀란타 다운타운 아이스 그 감옥에서 디텐션 센터에서 시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행진하는 데모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그넷 카운티 저스티스 센터에서도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조지아만이 아니라 워싱턴 DC, 그다음에 각 50개 주의 대도시에서는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된 게 그 멕시코에서 오시는 분들이 잡혔을 때 부모가 물론 죄를 졌지만 그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내요. 아. 근데 그래도 말이라도 미리 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냥 말도 없이 엄마가 갑자기 이제 사라져요. 어디 뭐 검사가 간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그러다가 아이들이 풀려난 다음에 부모님을 못 찾아서 미아가 되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나. 그리고 미아뿐만이 아니라 잘못 된 곳에 이렇게 보내주는. 납치할 수도 있고 어. 그런 왜냐면 거기에는 아이들을 갖다 납치해서 하는 범죄가 좀 높대요. 어. 그런 일들도 어머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불쌍하다. 옛날에 이게 무슨 그러니까 노예 제도 때 아이들 따로 팔고 부모 따로 팔고 그런 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아니 불법을 지르면 감옥을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나 감옥 갔을 때도 나 우리 애들 못 봤어.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어머, 소름 끼쳐 그 얘기 네, 들으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머.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서 성경에서도 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법이 옳고 그르건 아이들을 때놓는 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어머나, 어머나.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인용한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견해가 다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할 건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만큼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어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젖먹이 아이까지 떼어놓는다 소리 들었거든요. 토요일 몇 시예요? 10시에 아침에 토요일 10시에 네. 그넷 저스티스 센터? 여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네. 아이스 네. 그 디텐션 센터에서도 네. 할 겁니다. 그럼 아무나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아무나, 얼마든지. 얼마나 모두가. 걸어요? 근데 거리가 운동 되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서 그 시청까지 거두니까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또 우리 교포 사회가 되어서 전체 미국이 함께할 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고 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김재정 변호사님 모시고요. 속 시원한 법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재정 변호사님이 한번 나왔다 가시면 너무 통쾌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김재정 변호사님은 이민법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법도 굉장히 강력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여쭤봤어요. 부동산법에 강력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러펌에서 이것저것 하지만 그래도 또 포커스를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민과 부동산이다 얘기를 하셔서 네. 부동산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이제 커머셜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집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그만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리즈고요. 대부분 건물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리즈된 네. 사업체를 네. 다른 사람한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어. 그래서 대부분 그걸 클로징하는 변호사는 사시는 분도 대표하지 않고 파시는 분도 대표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 변호사님이 뭔가를 다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실질적으로는 뭐 융자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아, 변호사가요? 네. 오. 클로징 에이전트로서 내가 바이어를 갖다가 사시는 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파시는 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시는 분이 융자 회사를 끼고 이렇게 사업을 살 때에는 융자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사시는 분은 아, 한국 분이시니까 날 도와주시는 줄 알고 어. 내가 꼭 챙겨야 되는 거 다 챙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일 한인분들이 많이 아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즈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익스파이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그 건물에 예를 들면 그냥 한인들이 많이 하시는 세탁소라든가 뷰티 서플라이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그 건물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들어갔더니 그 리즈가 2달 후에 그거 끝났어요. 다시 재계약하세요 하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리즈가 옮겨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그 딜이 깨질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잘 모르신 분들은 설마 그런 사기를 치겠어? 라고 다 생각하고 믿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클로징 어토니는 그걸 갖다가 조언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냐? 없어요? 바이어를 대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면 얘기를 해주지만 안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저촉되는 게 아니라 저촉될 수도 있지만 클로징 어토니도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네. 바이어와 셀러가 사인할 때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갖다 고소할 수 없어 라는 서류를 사인하게 하거든요. 어머나. 네,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머나, 가면서 그래서- 이거 지금 되게 뒤통수 잡는 얘기하고 그래서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사고서는 신나게 들어갔다가 2달 후에 어쩜 리즈가 좋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옆 건물 이게 상가가 이렇게 길게 됐는데 나중에 온 똑같은 뷰티 서플라이라고 예를 쳐요. 그 뷰티 서플라이가 그 회사가 익스클루시브 독점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끝나면 나 외에 다른 뷰티 서플라이 절대 안 돼라는 거를 계약을 한 거예요. 랜로드하고. 어머나. 근데 그 랜로드가 그걸 갖다 광고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또 나빠 거기도. 그렇지. 나중에 네. 어머. 나중에 이걸 리즈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때 가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익스클루시브티 독점권을 샀기 때문에 우리 리뉴해줄 수 없어요. 어머. 이래버리면은요. 어머. 나 그럼 2달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네. 아니 뭐 이게 다른 데를 구해야 돼 갖고 아니, 돈은 다 이사를 썼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어머. 근데 정말 불편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클로징을 하면 이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변호사는 말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변호사가 어떤 누구의 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도 아니 왜 스스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끝인 거네. 네. 어우, 서러워.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서러워.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셀러가 너무 적극적으로 막 푸시하게 하면서 빨리 사세요 이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꼭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예, 가게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즈가 금방 끝날 것 같다는 걸 본인들은 알지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한인분들이 사실 조그만 비즈니스를 갖다 서로 주고 사고 팔 때 그 듀 딜리전스를 오래 하질 않아요. 다른 그러니까 큰 회사들처럼 뭐 환경 오염에 무슨 적발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검사도 안 하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서로 믿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리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현금으로 빨리 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나시면 왜냐 그 현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이 팔고 사라지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계약 파기가 됐다는 걸 알아도
그 파신 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가 바운스 나고 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가끔씩 있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님 흥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나쁜 거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안 진짜로 돼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흥분하시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서 믿고서 딱 샀는데 산지 이틀 후에 딱 보니까 디팔먼트 오브 레이버 조사하는 사람이 다 들이닥쳐. 어머, 이거 따져, 저거 따져, 저거 따져, 저거 따져. 그러면요 피 마르는 거예요. 새로 산 사람은. 그런 수가 걸려 있는 거를 비밀로 한 거네요. 자기네들은 문제 없다 이거예요. 판 사람은 그런 게 뭐가 문제인데 걱정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야, 내가 만약에 사는 사람이라고 쳐봐봐요. 그거 상대하는 거 영어 잘 아유, 못하시는 그럼요. 분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뭐 꼬박꼬박 세금 보고 해야 되고 꼬박꼬박 이거 규칙 어긋나지 않는 거 다 보고 해야 되고 그런 거 할 줄 아는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야, 네, 실질적으로 레이버만 고용법만 네.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아유, 또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변호사가 있을 때 질문도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질문을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변호사들이요 그 듀 딜리전스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아, 그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네. 손님들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줘요. 근데 저희가 변호사로서 클로징 변호사가 딱 됐을 때 중간이잖아요. 이 네, 딜이 네. 클로즈가 돼야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딜을 깨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이어만 대표한다. 그러면 바이어님 저쪽에 비즈니스에 알고 봤더니 린이 걸려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챙겨주고 뭐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는 클로징 어터니는 좀 찾아본 다음에 약간 린이 있으면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듀 딜리전스 리스트가 번역이 돼 있나요? 네, 저희 사무실은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무실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있네요. 네. 근데 리스트가 많으니까 그걸 보면은 이걸 누가 다 해요. 아니지, 일단 한국말로만 된 것도 어디야. 네. 네. 영어로 됐으면 골치 아프지만 그 정말 대단한 지금 또 팁을 주셨어요. 거래를 할 때 특히 비즈니스를 살 때, 팔 네. 때도 물론 문제지만 살 때가 더 큰일이니까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듀 딜리전스 리스트를 클로징 변호사한테 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셨고요. 제가 하나 끝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그 비즈니스 프리미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통상적이에요. 네. 미국에서도 그래요? 네. 실제 미국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도 네. 그 비즈니스 프리미엄이 많이 얹어져서 거래가 되나요?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굿윌. 내가 만든 그 노하우에 네. 대해서 charge할 수 있어요. 그 한국말로 권리금이라고 말하는 네. 프리미엄이 저는 불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적당한 프리미엄은 네. 그게 보장돼 있는 거네요. 보장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합법적으로 제가 노하우와 그 회사를 갖다가 설치한 그 방법이라든가 나만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charge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이민 온 지 근 30년 만에 이 권리금이 미국에도 이 법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그냥 딴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나 그런 거 있지 뭐 이딴 소리 해댔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불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김재정 변호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팁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info@ktnatlanta.com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오늘 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